안녕하세요, 지매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세입자의 신의 한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반환 보증금 보험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꼭 세입자분들은 꼭 아셨으면 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고, 이렇게 적용된 사례가 나오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청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권리상의 문제는 없으므로 일단은 권리상의 문제점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전에는 정시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최선수의 설정일자가 근저당이 2016년 10월 31일인데요. 전입신고일자가 2016년 4월 31일입니다. 자, 보다시피 같습니다. 같다는 거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인데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소유자는 근저당도 같이 잡아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세입자의 전입신고의 효력은 2길 0시잖아요. 2길 0시므로 그 효력은 2016년 11월 1일 날 발휘를 하기 때문에 근저당의 순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들어올 때까지는 이 계약을 하고 들어올 때 2016년 10월 31일 날 오전에 전입할 때도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는 근저당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저당이 오후에 들어왔다면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이렇게 2길 날 효력을 발휘를 해서 근저당이 순위가 빠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 정씨는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돼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종종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전입신고라는 거는 소유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계약서에 10월 30일이라고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전날 일주일 전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충분히 받아주므로 특별히 소유자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전날 10월 30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만약에 10월 31일 날 근저당을 잡으려고 했다는 소유자는 근저당을 잡으려고 봤더니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뭐 이제 당일날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누군가 전입신고 돼 있다. 그럼 근저당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럼 소유자가 갖고 뭐라고 한다. 그럼 근저당 잡으려고 했냐? 나 이렇게 전입이 들어갔는데 너가 근저당을 잡으려고 했으면 나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오히려 항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입신고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슬쩍 전날이나 그 전날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꼭 전멸을 하지 않아도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그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늦음으로 인해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항력도 상실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근저당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세입자는 방어 입찰을 해서 낙찰받아서 다시 파는, 그래서 손해를 좀 줄이게 되는 그런 일로 가게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정말 세입자는 신의 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운이 맞아떨어진 경우도 정말 드물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증보험에 대해서 먼저 봐보면, 이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일단 보시면,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 중 늦은 날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 즉 어떤 날짜부터 계약을 2년을 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증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죠. 근저당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 근저당과 보증금액이 합계가 주택가격의 100%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이런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 인용해서 쭉 이렇게 어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지 있으니까 이걸 좀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보증 조건들이 쭉 있죠.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이거 해당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좀 불안하신 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미리 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물건은요, 세입자의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인데요. 1순위 근저당이 3억 1,200만 원 됩니다. 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2.2억을 더하면 5.3억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보다시피 5억 200만 원입니다. 5.32억보다 훨씬 적죠. 시세도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5.3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증 상품을 들기 위한 기준을 살펴봤더니 이런 순서로 가격 정보를 책정하게 됩니다. 1순위가 있으면 1순위로 가고요.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KB 시세 정형,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 적용을 하는데 뭐 우연일지일지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이 물건은 둘 다 들어갔는데 확인해봤는데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없는 아파트들이 간혹 있거든요. 어쨌든 1번 가격 정보를 적용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2번이나 3번, 4번, 5번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최근 1년 된 매매 거래가액도 금액이 적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했을 겁니다. 일단은 시세를 봐보면 당시의 실거래 시세를 봤더니 보다시피 약 한 4억 원대가 가장 많습니다. 평일가는 4억 8,850만원. 이 가격으로 적용했다면, 당연히 앞선 근저당이 3.12억이고, 뒤에 세입자가 2.2억이므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KB 시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가격을 참고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등기부를 보시면, 이 소유자가 5억 4,200만원에 거래를 했거든요. 과거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미 1년보다 더 된 시세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했는지 그 이상을 참고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운이 좋게도 국민은행 시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금액대가 이렇게 4억 8,85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만 봐도 벌써 아직도 지금도 5억이 넘어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3.12억이 앞에 있고 뒤에 2.2억인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4억 중반대 정도에 낙찰됐겠죠. 만약에 4.5억이 낙찰됐다면 근저당을 배당하고 남은 얼마 남으면 1.4억, 1.3억 정도. 1.3억 정도만 배당을 받고 세입자는 나머지 9천만 원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국민은행 시세에 없었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 100% 이내에 어떤 계산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운이 좋게 100% 이내에 들어와서 다행히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다 받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정말. 그래서 내가 세입자로 들어간 상태에서도 한 번씩 꼭 이렇게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등기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뭔가 있다면 미리미리 전세보증보험을 좀 가입을 해놓았다면 이런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대학력이 있는데 대학력이 있어 그 이후에 채권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대학력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런 채권이 많이 들어왔다면 결국은 이 물건은 해결이 안 되므로 내가 뭘 해야 돼요? 경매로 넘겨야 되고 경매로 넘겨서 그 시간 기다려야 되고 낙찰되고 잔금 납부하고 쭉 이렇게 시간을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냥 기다려야 되니 차라리 이 보증공사에 이걸 들었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그 이후에 경매는 주택도시보증에서 진행을 하니까 나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해도 몇 년이나 걸리는 시간이 걸리므로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여기 제가 이런 걸 걸어놨으니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드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가지 임대인으로서 여러가지 보증금을 임차를 내주긴 하지만 이런 상품 들어서 저는 뭐 일단은 잘 내줄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들어서 세입자들도 좀 안심을 하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좀 돈은 좀 들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안심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해당한다면 미리 좀 드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